자, 윤 세 번 방문한 구인사를 찾은 한동훈. 구인사 사찰인데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이나 간 곳이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구인사를 방문한 구인사가 충북에 있죠. 구인사를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 그리고 관련된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장관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시게 될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천태종단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하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진작 찾아뵙지 못했나 하는 자, 앞서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인사를 찾을 때 모습까지 전해드렸는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2번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에 1번 이렇게 구인사를 찾았거든요. 근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요 뭔가 취재하는 기자들의 귀를 잡는 얘기 그런 대화가 좀 오갔어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돼서 다 다른 일정 다 바꾸고 잘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이 아시고 크게 좋은 일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법회를 다녀가시고 그 다음에 기운이 좋으셨다고 축사도 해주시고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바로 그 장소에서 축사를 해요. 아니 저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럴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슨 깜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명동성당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오늘 구인사니까 단순하게 보자면 뭐 종교 관련 행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참석했던 봉축 법회가 오늘 구인사에 열렸어요. 거기를 참석했어요. 같은 행사예요. 시차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앞서 목소리 들으셨지만 다른 일정까지 다 바꿔가면서 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그 초년생이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제가 예.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과 좀 센스가 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좀 선천적으로. 지난번에 대구 신년교류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뭐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디 가더라도 아이돌 스타 뭐 대접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예. 그때 대구 경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갑자기 의자 위에 가지고 딱 인사하는 것을 보고 사실 그런 센스라든지 예. 그런 어떤 그 현재 그런 임기응변 이런 건 사실 참 하기 힘든데 예, 그런데 이번에 구인사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교적인 물론 이제 의미도 있고 또 어제는 또 이제 강원도 갔지 않습니까? 강원도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충북을 이제 지역도 생각을 하면서 또 구인사라는 어떤 불교 지금 천태종의 어떤 본산 상징적인 존재에 이제 감으로써 지역과 종교를 아울러서 이제 대표하는 어떤 곳에 방문함으로써 어떤 본인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특히 이제 국민의 지세를 좀 확산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정치 어떤 그런 어떤 과정 내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노려서 이제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이나 찾은 곳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오면 뭐 위원장님도 이제 같은 곳에서 지금 축사를 했다. 그리고 앞서서 같은 이 법회, 봉축 법회에 참석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기사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혹시 생각한 건 아닐까요? 아까 본인 스스로는 깜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사실을. 글쎄 그런 것보다는 워낙 그 지금 구인사가 차지하는 어떤 그 이제 사찰의 어떤 불교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까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찰로 방문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만
또 윤석열 대통령도 3번이나 방문한 것도 그런 어떤 인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한번 가보면 괜찮다 이런 얘기 들은 건가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불현듯 들은 생각은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박성준 의원님께서는 지금 영상도 몇 가지 봤고요. 홍석준 의원님의 설명도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저런 일정을 잡았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번 갔다는 거 예, 아니에요? 3번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핵심 라인이 예. 천태종의 핵심 라인과 이제 구축이 된 거죠. 아. 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이제 봉축 집회를 갈 수가 있는 거고 일정을 조율해서 간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홍석준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층의 본산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보면 이제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 천태종의 봉축법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입지를 구축하는데 예.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봤고 또 하나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 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 단체를 갔을 때는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구원해주고 이제 구세해주고 세상을 구원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갔을 때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인데 단순한 어떤 정적인 함의만 가져가지고 뜻만 가지고 갔을 때는 예. 그것이 이제 그대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 구세라는 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어린 목소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깜이라고 하는 부분을 2가지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 감이 좋다, 정치적 감이 좋다. 우리가 예를 들어 YS 대통령 정치적 감이 아주 특출났던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또 하나는 그 감이 뭐가 돼야 되냐면 깜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근데 우리 모든 대통령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저울 때에 놓고 있거든요. 예. 너 정말 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이제 보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지도자로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들이 이제 저울질을 놓고 깜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런 자리에 가서 내가 깜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스스로 내가 볼 때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에서의 사투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검찰 사투리입니까? 검찰 사투리가 남아 있는 거죠. 저런 사투리는. 우리가 보면 이제 국민적 공감대 지금 5천만의 언어를 쓴다고 얘기했는데 5천만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저런 언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겸손하게 예.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한 건데 자기 스스로 깜냥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울질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안 된다라는 걸 규정하기 때문에 예. 저런 자체의 언어가 아직 학습이 안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자리는 예정돼 있지 않은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날 것이거든요. 그냥 날 것 자체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자기의 본 모습이 지금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덕담을 하는 자리잖아요. 인사를 하고 뭐 축사도 한 뒤에 덕담을 자리인데 이제 덕담이 나왔는데 뭐라고 해서 그런 깜냥은 안 되는데 약간 겸손의 표현을 쓴 것 같긴 한데 깜냥이라는 표현이 탁 들어 나왔어요. 그걸 지금 박성준 의원님은 검찰 사투리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모습은 이렇습니다. 종교 관련 행보 뭔가 호소를 하고 국민께 저도 이렇게 행보합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행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는 사실 몇 가지 좀 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 관련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씀을 못 하실 때 모두 또 알고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디올백이라고 하는 금품수 사건.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당장 해야 될 거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리스크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위원장님 아무래도 현안이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차정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못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정치인에게는요. 근데 물론 이제 사찰이니까 뭐 이런 질문에 답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큰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주어진 킬러 문항이 한 3개쯤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첫 번째 킬러 문항이 아마 윤심,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정도로 사실 지금 그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자율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신기경호나 대통령 눈치만 본다. 그런 부분들이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를 맡게 됐을 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첫 번째 킬러 문항의 첫 번째 시험대는 뭘 거냐? 바로 김건희 특검법이 아닐까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뭐 예는 없다고는 하면서 일반적인 이 전제는 깔면서도 결국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의 이 뜻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 예. 걸 보면서 아마 이 지금 이 국민들도 상당히 아마 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내에서 딴 사람도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여권 내에서 나름대로 준비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응책으로 모셔가고 있는 제2부속실 그리고 저 특별감찰관 정도로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했는데 예. 자, 과연 이 그러면 발언의 의도는 뭘 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뭔가 지금 비대위원 한 명이 뭔가 이렇게 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예. 소화용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일종의 소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선민우사. 국민의 뜻을 맨 앞세운다는데 그럼 지금 여기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에 나타난 국민의 여론은 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 비상대책위는 뭘 해야 되느냐.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악법이라는 것이 총선용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총선 이후에 하자고 왜 그러면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왜 제시를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인정 변호사,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은 행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로 오게 되면 재의결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건 아직 언제 할지 미정인 상태예요. 그럼 그 사이에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야당의 시간이죠.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지금 그 일단 용산으로 왔었는데 용산이 우리가 이른바 환부 거부라고 하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싸고 있는 유보 거부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일단 환부를 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대한 빨리 어떻게 보면 제의역을 어떻게 보면 그 제의기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죠. 왜냐? 가장 극적인 타이밍을 최대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제사보라는 그로에 따르는 총선에 따른 효과, 제법이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맥락 아니겠습니까? 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법 앞에 평등의 예외가 없다. 그렇지만 평등의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의 법도 다른 사람과 김건희 여사의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의 어떤 특검 추천 그리고 또 공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범죄 수사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이 한정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 어떻습니까? 최근에 안타깝게도 배우 정말 이성균 씨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공부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총선 전후로 해서 다 언론 납발수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이성균과 김건희 여사는 달리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일단은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합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법적 예외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결정적인 다른 선택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 선택은 뭐라고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총선 이후에 어떤 그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선 논의 뒤 여지, 특검. 이런 뭐 논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저는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모습을 보면은 질문을 받고 답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도 약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을 던지는 과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민거리, 이거는 보세요. 뭐 상대적으로 작은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극단적 언행하는 분들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이런 입장 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인천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요, 약간 좀 그 인천시의장께서 약간 다른 결의 얘기를 꺼냈거든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합니다. 다른 의원들이 보고 다시 이제 우리도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더 구해보자. 이거는 참고용으로 그냥 나눠줍시다. 그래서 의원들이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렇죠. 그걸 보고. 어떤 의원이 달라고 하셨나요? 아니, 그건 개인적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동훈 부위원장님이 저게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그 지시했던 거고 뭐 5.18을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옹석준 의원님, 지금 저 허식 의장께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의원들이 달라 그래서 그 논란이 됐던 그 신문을 배포한 거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모르고 뭔가 조치를 했다, 이런 취지 얘기했거든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금 오늘 이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이제 탈당을 했다고 이제 언론을 탈당했습니까? 봤습니다. 예, 언론을 봤습니다만은 일단 허식 의장, 의장께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며칠 전에 광주에 가서 이제 그 5.18을 헌법 전문회까지 올리겠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셨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잘 모르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은 분명히 좀 틀리는 것이고, 사실 그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든 때가 93년도 YS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5.18 돼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운동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은행은 조금 분명히 이제 맞지 않다. 물론 이제 그 이제 5.18 유공자를 뭐 공개하라 하는데 이제 공개하는 뭐 그런 것도 좀 뭐 이슈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런 은행을 하는 것은 지금 당내에서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저런 어떤 은행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 내지는 제재를 이제 하기 때문에 곧 이제 뭐 징계 절차 들어갈 것 같은데 탈당을 했기 때문에. 탈당했으니까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그럼 탈당을 해버리면. 일단 당내에 있던 징계는 뭐 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돼버린 상황입니다. 박성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극단의 언어, 혐오의 언어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얘기하다가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이념의 정치를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좌우의 이념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오히려 민주당이라든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무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냐 이렇게 몰고 갔던 거 아니에요. 이념적 정치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를 갈라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해왔지 않았어요. 거기에 부응해왔던 사람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그렇게 몰아왔고 5.18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러면 민주화 기득권 세력들입니까? 그렇게 몰아왔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언어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허식이라든가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초의원들이나 예를 들어 광역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가니까 시그널을 준 거예요. 이념적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5.18 민주화 운동인데 편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몸이 이제 간 거죠. DNA가 그렇게 발동이 돼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와 보니까 다시 이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불거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혐오의 언어, 극단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배제하고 아마 예. 징계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해서 온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근데 뭘 누구를 징계하고 혐오를 하고 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참 저는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더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진영 변호사가 한 1분 드릴게요. 하실 말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10초만 드릴게요, 그러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혐오의 언어, 극단의 언어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모든 걸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죠. 아니, 그 얘기가 그런 아니고.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건 맞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 아니, 자체가 제가- 혐오고 예. 극단이냐고요. 제가 그렇게 그렇지 얘기한 건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여쭤보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진영 변호사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성준 의원님 말씀은 뭐 지금 뭔가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저런 일이 좀 벌어졌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신 거죠, 그 지금? 이전에 이미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이 더 중요하다. 이전에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좀 열심히 하세요. 올 두 분이 틈 시간만 나면 약간 오늘 토론하시려는 분위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 좀 정리하죠.